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단순한 전쟁을 넘어선 에너지 패권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려 12개 이슬람 나라 외교장관들이 이틀 동안 긴급 회의를 하더니 이란한테 사실상 파산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불똥이 당장 여러분 지갑 속으로 튀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면을 전부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이 사태가 왜 여러분 생활과 직결되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는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역을 거쳐서 우리 땅으로 들어오죠. 이 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치솟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우리 밥상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란 사태가 남의 나라 얘기가 절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이번 사태 이후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는 순간 전문가들은 배럴당 200달러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하루로 치면 2천만 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이죠. 지금 이 바닷길에 유조선 200척을 포함해서 1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발이 묶인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극기를 단 우리 선박 26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란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핵심 심장부, 바로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전을 정밀 폭격으로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사우스파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이에요. 이란 전체 가스 수출의 70%를 책임지는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시설이죠.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리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판단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들 심장을 찌른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직접 맞서는 게 아니라 애꿎은 옆동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지역 나라들한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란의 속셈이 뭐였냐고요? 중동 전체 기름과 가스 시설을 다 때려 부숴 국제유가를 우주 끝까지 올려버리면 물가 오르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미국이랑 서방 나라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멱살을 잡고 전쟁 멈추라 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헤비급 챔피언한테 한 대 크게 얻어맞고는 덤비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관중석에 수류탄을 던지고 나 안 말리면 다 같이 죽는다고 생떼를 부린 꼴입니다. 근데 웬걸요? 이란의 기대와는 완전 반대로 관중석에 앉아있던 이웃나라들이 겁먹기는커녕 단체로 극도로 분노하며 총을 들고 일어서 버린 겁니다. 이란이 스스로 무덤을 판 역사적인 오판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도발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참혹해서 주변 나라들이 손을 떨면서 분노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랍에미리트에는 무려 186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810기가 벌떼처럼 날아왔습니다. 아무리 첨단 방어망이 있어도 뚫린 파편들 때문에 두바이 국제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수만 명의 발이 묶였고 부르즈 칼리파 근처 상가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3곳까지 드론 공격으로 직격탄을 맞아 중동 전역의 디지털 인프라가 뒤흔들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먹고 살려고 먼 중동까지 온 파키스탄과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아무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쿠웨이트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파편에 이제 겨우 11살 된 어린 소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 2명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바레인에서도 평화롭게 살던 아파트 단지와 대형 호텔에 드론이 꽂혀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서 이란의 가장 친한 우방국이었던 오만마저 이란의 미사일에 핵심 항구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믿었던 친구 등의 비수를 꽂은 거죠. 그리고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터졌습니다. 이란이 평소에 맨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의 수호자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란 손으로 쏜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해서 팔레스타인 민간마을 미용실을 덮쳤습니다. 이 폭격으로 여성 3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가 지켜준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민간인 공격이 이어지자 중동 나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섰습니다. 2026년 3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2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한 말싸움 수준의 외교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 허가증이나 다름없는 역대 최고 수위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심 조항을 하나씩 해체해드릴게요. 첫째, 이란이 민간 생존 인프라를 때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공항도 모자라서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무차별로 파괴했거든요. 사막 기후인 중동에서 담수화 시설은 단순한 정수장이 아닙니다. 수천만 국민이 마실 물을 책임지는 오아시스 그 자체입니다. 군사기지도 아닌 일반 시민 식수원을 공격한 건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거죠. 둘째, 유엔 헌장 51조 자위권을 공식 발동 선언했습니다. 12개 나라가 다 같이 이란의 공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 못하는 침략이니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보복해도 국제법상 완전 합법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셋째, 사실상 이란 정권교체 수준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란이 이웃나라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국가관계 복귀는 절대 불가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넷째, 글로벌 물류의 핏줄을 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핏줄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선박들을 위협하고 바닷길을 막는지 당장 그만두라는 거죠. 다섯째, 이라크와 레바논에 몰래 심어둔 무장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당장 끊으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배후에서 그림자 전술로 질서를 흔드는 이란의 교란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성명에 서명한 나라들을 보면 이란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까지 중동 실력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이 12개 나라 중에서 미사일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는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딱 3곳뿐입니다. 나머지 9개 나라는 영토가 찍히고 국민 피가 흘린 진짜 피해 당사자들이에요. 단순한 규탄 모임이 아니라 복수를 결의한 전시 동맹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도로 펼쳐보면 완전히 거대한 압착기 안에 갇힌 꼴입니다. 가장 무서운 변수는 동쪽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계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2025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사우디가 공격받으면 파키스탄 정규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파키스탄 군부가 이미 사우디 요청에 따라 출전 준비를 다 마쳤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남쪽 바다에는 막대한 오일머니로 전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갖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중폭격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습니다. 북서쪽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봉쇄선을 쳤고 터키 뒤에는 세계 최강 군사동맹 나토가 버티고 있죠. 서쪽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라인에는 미군 핵심 기지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동서욱 360도, 사방이 핵무기, 첨단 전투기, 나토, 미군으로 겹겹이 봉쇄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글로벌 원유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에 유조선 200척을 포함해서 1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해상 봉쇄에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배도 26척이나 갇혀서 구조 요청을 하는 실정이에요. 이게 중동 나라들한테 왜 치명적이냐고요? 수출길이 막혀서 기름을 못 파니까. 일단 지상 저장 탱크에 기름을 마구 밀어넣고 있는데 이 저장 탱크의 물리적 한계 용량이 이번 주에
꽉 차버린다는 겁니다. 탱크가 꽉 차면 밸브를 잠그고 생산을 아예 중단해야 합니다. 기름 생산 중단은 곧 왕실 통치 자금 고갈을 의미하고 왕정 국가들한테는 나라가 망한다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란의 반응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이란은 유엔 대사를 시켜서 너네 미국 도와줬으니까 배상금을 내놔라 이러고 있고, 이란 대통령은 가스 시설 또 건드리면 중동 에너지 인프라 다 지워버리겠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카타르를 건드리면 이란 가스전 다 가루로 만들겠다고 응수하면서 완전한 치킨 게임 극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투 전선은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공군이 최신 전투기를 띄워서 이란 공군기 2대를 격추해버렸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도 이란 추가 도발 시 즉각 군사보복하라고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도 최전선에 급파했고, 프랑스는 아예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숨막히는 체스판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가장 확률이 높은 3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무력 개입과 확전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가 제일 위험한 분수령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기름 저장 탱크 1개 용량에 도달하는 타이밍이거든요. 텐사 라인이 멈추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연합군한테 공격 명령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핵 보유국 파키스탄도 자동 참전이고, 이건 아시아 전체가 엮이는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탄약 고갈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계속 쏟아내면 재고가 바닥을 치겠죠. 타격 수단이 사라지면 결국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끌려올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란이 전력을 숨기고 계속 맞으면서 버티는 쪽을 선택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미친 듯이 뛰면서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예측하기 힘든 뇌관입니다. 바로 후티 반군의 참전이에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 명령을 따라 홍해와 수에즈 운하까지 싹 다 봉쇄해버리면 지구촌 해상 물류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 서쪽 수에즈 운하 둘 다 막히면 세계 경제 시스템이 심정지를 맞는 거예요. 국제 무역의 30%가 이 두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과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유가가 폭등하면 그 충격은 단계별로 우리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먼저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상에 오르는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죠. 이미 이번 사태 이후 국내 기름값은 리터당 20원 이상 올랐고, 전문가들은 사태가 악화되면 리터당 300원 이상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08년 유가 폭등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 배럴당 147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죠.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다 걷어내고 남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은 자기들의 치명적인 오판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철저한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화해하자고 손 내밀던 사우디아라비아 머리 위에 미사일을 쏘고, 혈맨이었던 오만의 항구를 박살내고, 중립을 지키려던 카타르를 통수치고, 심지어 지켜주겠다던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강대한 적과 싸우겠다고 만만한 이웃들 목을 조르는 극단적인 인질극을 벌인 결과는 12개 나라의 강력한 연합전선과 전례 없는 360도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저장 탱크는 한계를 향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 탱크 밸브가 잠기는 순간 이란이 뿌린 오판의 씨앗은
거대한 포탄이 되어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